데이터 분석가로 취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회사에서 물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할 때 제가 많이 받아본 어떤 문서들을 되짚어 보면 이전에 본인이 어떤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 코딩을 배운 곳 등 여러 곳에서 작업을 했던 결과물들을 그냥 그 모음집처럼 구성을 해서 제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보면 제목도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뭐 각종 어떤 머신러닝의 무슨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뭐 어떻게 했고 정제는 뭐 EDA 기법을 써서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은 그 팀 과제인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가 발표를 했던 최종 아웃풋을 냈던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산출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성해서 제출을 하고 또 많이 수정도 안 해요. 왜냐면 본인이 그런 그 과제물들을 제출했을 때 그것들을 평가하시는 분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본인이 많이 수정을 하면 리스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과제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굉장히 미약하거나 미미하다고 해도 우선은 완성된 결과물들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 항상 질문을 이거부터 먼저 하거든요. 이 문서, 이 분석을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그룹으로 하셨나요? 아, 네, 그룹으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담당하신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요? 어떤 분석을 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드릴 때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어떤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룹으로 어떤 조별 평가를 할 때 보면 각각의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든 분들이 아, 이거 다 내가 했어 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했고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를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볼 때 어차피 외부 어떤 아카데미나 학교 같은 곳에서 수행했던 결과들은 대부분 보면 와, 이런 것까지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정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건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업무를 수행했는데 어떤 것들은 쓰였고 어떤 것들은 뭐 분량상 쓰이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 왜냐하면 나는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참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주장하고 싶었는데 라는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 주장이 들어간, 관점이 들어간 내용들이 포트폴리오에는 굉장히 많이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기존에 제출했던,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문서를 그대로 활용을 하더라도 그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로 기여를 했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지가 앞단의 서머리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게 좀 부족하다고 싶으시면 그 페이지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담당을 해서 만들었던 페이지고 어떤 장표다, 혹은 어떤 표 하나라도 내가 했던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주시면 보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도 하시겠죠. 아, 근데 내가 하는 것들이 너무 미미해서 이거를 했을 때 오히려 감점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보는 사람은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친구야?
라고 저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도 어차피 전략적으로 뭔가에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식의 어떤 문서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분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 라고 평가를 받기가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서류로만 접근할 수 있는 면면을 보면 개별 평가가 굉장히 두드러질 만큼의 역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소위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비슷비슷하다는 건 이 비슷비슷한 거를 그러면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정말로 새로운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문서의 형식,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두각해서 나타낼 줄 아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그 사람을 발견하는 데 일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실 때는 저는 가장 베스트는 앞단에 충분히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그 프로젝트가 어느 기관에 제출이 됐던 거고 어떤 공모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던 거고 그 평가 내용 중에 요약하면 이런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를 받았다. 플러스 그래서 내가 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었고 혹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평가위원의 눈에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걸 하면서 비포 애프터로 어떤 것들을 느꼈다. 또 내가 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어떤 다른 분들이 해왔던 내용들 중에 굉장히 평가위원들의 눈에 좋게 평가되었던 부분들은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내가 뒤돌아가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나도 좀 디벨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나는 했고 어떤 공부를 했어. 여기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걸 볼 테면 전문을 한번 보시죠 라고 하면서 뒤에 그 문서를 붙여 놓으면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데이터 분석은 아무리 어떤 클래스를 들었고 어떤 그 코딩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진짜 경력직이 아닌 경우에는 그분들이 입사를 실제로 하시면 제 경험상으로는 새로 가르쳐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 누군가 어떤 그렇게 서머리를 정말로 잘 해서 문서로 구성을 해서 주면 와, 이 친구는 적어도 내가 어떤 것들을 얘기했을 때 그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고 굉장히 어떤 체득의 속도가 되게 빠를 것 같다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포트폴리오가 왔으면 그분들은 100% 면접을 보자고 했었을 것 같고 어떤 결과들을 내셨어요? 어떤 코딩을 할 줄 아세요? 어떤 그 데이터 분석 기법을 할 줄 아세요? 이런 것도 간략하게는 짚고 넘어가겠지만 메인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잘 하셨어요? 라는 칭찬을 곁들여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지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력서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